네, 안녕하세요. 저기 홈빛 발근학과 이준모 원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미흡 하나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요 백내장은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 제 퍼스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눈동자가 있으면 가운데 검은 동자가 있어요. 그 검은 동자 속에 보면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요 수정체가 투명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약간 혼탁이 생겨요. 뿌옇게 흐려서 우리가 원래 깨끗한 유리창으로 봐야지만 뭐든지 선명하게 보이는데 눈 속에 이제 흐린 유리창처럼 불투명해지게 되면 보이는 게 흐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빨간색 보이네요. 이 부분이 이제 수정체라는 부분이고 여기가 원래 투명해야 되는데 흐려지는 게 백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백내장이 오게 되면 그 전에 노안이 와요. 이 노안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저희가 가까이가 안 보여서 돋보기로 쓰게 되는데 그 돋보기로 쓰는 이유가 눈이 탄력을 이제 나이 들면 우리 탄력을 잃어가게 되는데 우리 눈도 탄력을 잃어요. 그래서 멀리 보는 거나 가까이 보는 힘이 조금 떨어져서 특히 이제 가까이가 안 보이게 되고 이 가까이가 안 보이게 되면서 이제 눈의 노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보통 한 40대 중반, 40대 후반부터 좀 시작되게 되고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노인성, 쉽게 생각하면 이제 나이 들면서 누구나 생기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평균적으로 60대에 가장 많이 생기고 일찍 오는 분들은 50대에 생기는 분들도 있고 또 늦게 생기는 분들은 70대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생겨요. 이거는 나만 특별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만 왜 일찍 왔지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오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외에도 선천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친 다음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전신 질환 때문에 백내장이 일찍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내장은 어떤 증상이 일으키냐면 침침해요. 오시는 분들 중에 안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흔한 이유가 침침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요 침침하고 흐려 보이고 겹쳐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다 백내장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백내장은 아직 먹는 약이나 안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눈 속에 혼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행될수록 딱딱하게 돌멩이처럼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과정으로 해서 천천히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수술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술 동영상을 제가 수술한 경우인데 요거를 한 게 지금 빠르게 돌린 거긴 한데 요게 직접 환자분 수술하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뽀얗게 흐려진 이제 백내장이 있고요. 저희가 미세한 칼로 눈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요 구멍이 한 0.5mm 정도 되거든요. 0.5mm 정도 되는 구멍을 내서 이제 흐린 백내장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수술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워낙 눈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수술이 수술을 잘하는 분들은 한 15분, 못하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 원장님들은 보통 한 15분, 20분의 수술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나이가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특별하게 무슨 다른 부작용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술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수한 초음파 장비로 잘게 이제 혼탁이 생긴 백내장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잘게 조각을 내서 제거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다 제거를 하면 이제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찌꺼기들을 지금 다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깨끗한 이제 눈이 되는데 이걸로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정체라는 게 원래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인공 수정체라는 걸 눈 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술이 다 끝나는 거지. 그냥 저 흐린 것만 제거한다고 수술이 끝나는 건 아니고, 요 특수한 인공수용체라는 거를 눈 속에 넣어드려야지만 이게 초점이 잘 잡히고 잘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수용체까지 딱 잘 넣어주고 마무리를 하면 이제 수술이 잘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백내장 수술도 중요시여기지만 이 인공수용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인공수용체가 뭐 다른 종류가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뭐 딱 인공수용체 종류는 한 가지였기 때문에 수술할 때 한 가지 종류의 인공수용체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점점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종류의 인공수용체가 이제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난시를 교정하는 것도 있고 요즘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 뭐 노안까지 교정하는 백내장 인공수용체도 나오게 되고요.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종류가 많은 이유가 아직까지 모든 걸 다 만족하는 뭐 퍼펙트한 완벽한 인공수용체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뭐 다초점 뭐 인공수용체 중에서도 뭐 부작용도 있고 뭐 야간에 빛번짐도 있고 뭐 중간까지도 잘 보이고 가까이가 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뭐 인터넷에 말이 많은 이유가 아직까지 완벽한 인공수용체는 없기 때문에 꼭 나한테 맞는 인공수용체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렌즈마다 디자인도 틀리고 원리도 틀리고 복잡한 게 막 접혀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검사를 통해서 진료하신 원장님이랑 상의해서 내 눈에 딱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종류마다 여러 가지 원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파동이 어떻고 뭐가 뭐 빛이 퍼지는 게 어떻고 원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원리에 따라서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디자인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각 디자인마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충분히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의 인공수용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수용체도 잘 선택해서 수술이 잘 끝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인공수용체는 당연히 눈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자라들면서 뒤에 다시 또 때를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후발 백내장이 생기면 다시 뭐 백내장이 또 생긴 것처럼 흐려 보여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다시 수술하는 건 아니고 요 전용 레이저가 있어요. 후발 백내장을 요 떼낀 거를 청소할 수 있는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거를 청소할 수 있는 특수한 레이저가 있어서 그 레이저로 다시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수술한 직후처럼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다시 흐려 보이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떼낀 것 때문에 흐리진 않을까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내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TV에서나 얘기가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거예요. 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쇼핑이나 아니면 TV 홈쇼핑에서 루테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루테인이랑 가장 관련이 있는 안과질환이 바로 황반변성이에요. 이 황반변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눈 속에 신경 부위예요, 신경. 아까 전에 앞쪽에는 이제 눈으로 따지면 앞부분이 있고 이 황반변성은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인데 그 신경 부분 뒤쪽이에요, 뒤쪽. 이 뒤쪽에 중심 부위가 있는데 이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 부위에 노폐물이 끼거나 아니면 출혈이 생기면 이제 상이 조금 찌그러져 보이고 깨져 보이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중심부가 미끄러져 보여요. 이렇게 깨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이거를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반변성도 원인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원인보다는 대부분 다 나이 들면서 어쩌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생기는 건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보시면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잘 생기지만 그래도 100% 뭐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나이 들면서
우리 눈 속에 신경의 혈관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성이라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불려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은 이제 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그게 있잖아요. 보통은 예방은 특별하게 뭐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거는 루테인이 포함된 항산화제 영양제를 드시면 조금 덜 생긴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TV에서나 인터넷에서 이제 나이 들면 루테인을 꼭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나마 요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조금은 예방하고 줄여줄 수 있는 약이 루테인이 포함된 눈 영양제이기 때문에 보통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TV에서 많이 드시라고 권하는 거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꼭 드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의사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꼭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뭐 황반변성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여기 눈에 약간 황반변성이 좀 끼가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드시는 게 좋지 모든 분들이 꼭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 볼 때 뭐 루테인이든 눈 영양제 꼭 드셔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시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고요.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검진에서 이제 약간 그런 약간 위험 요소가 보이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이제 안 그렇고 건강하신 분들은 꼭 드시지 마시고 그냥 식사만 잘하시고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 황반변성이 생기면 어떻게 뭐 치료 방법이 있냐? 한 15년 전만 해도 보통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황반변성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실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뭐 안타깝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황반변성을 이제 특례법이라 그래서 약간 나라에서도 희귀 질환으로 이제 등록도 해서 진료비도 적게 나오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가 이게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눈에 항체 주사라는 게 있어요. 눈 속에다가 주사를 넣는 게 있는데 그게 그나마 조금 진행을 늦춰주고 또 출혈이 생기면 출혈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제 황반변성으로 실명하는 분들은 훨씬 줄긴 했어요. 대신에 이제 꼭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꼭 뭐 눈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뇨가 이제 요즘에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당뇨 혈압은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뭐 거의라면 그나마 나은데 당뇨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일으켜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머리에도 이렇게 뇌졸중이나 뭐 그런 그리고 심장에도 뭐 협심증 그리고 신장도 그리고 발끝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이 당뇨병이 눈에도 합병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주기적으로 이제 눈 검진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 당뇨 망막병증은 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꼭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고 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는 합병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 실명이 제일 큰 이유가 당뇨 합병증이에요. 오히려 황반변성은 이제 외국에 서양에서는 뭐 나이 들어서 생기는 실명의 가장 큰 이유가 황반변성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당뇨 때문에 실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아무리 조절이 잘 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안과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당뇨 합병증은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혈관이 깨끗하게 보이고 노폐물도 없는데 당뇨가 진행되면서 눈에 혈관에 피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터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이렇게 노폐물들 끼면서 이렇게 피가 터지면서 시력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 합병증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보통 초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다음에 증식성으로도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초기나 중기까지는 저희가 보통 안과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하진 않고 당 조절만 잘 하시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눈 영양제 이 당뇨 진행을 조금 늦춰주는 눈 영양제도 있거든요. 그런 거 처방해 주면서 경과를 보는데 이게 후기 이상으로 진행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하는 치료가 이제 눈에다가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증식성으로 가해서 눈 속에 피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필요한 경우는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당뇨가 원인이기 때문에 당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 조절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안과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정말로 눈 속에 피가 가득 차게 되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성 원장님이라고 해서 망막만 주로 대학에서 망막만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황반변성이나 뭐 당뇨합병증 같은 경우 필요하면 수술이나 주사 맞는 경우도 바로 원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장비도 충분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녹내장이죠. 보통 이제 안과 질환, 3대 안과 질환이라 그러면 딱 3개예요.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망막 질환. 딱 3개가 이제 안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이고요. 이 녹내장은 특히 이제 이렇게 소리 없는 이게 아무런 증상이 없이 눈을 망가뜨리는 질환이 녹내장이에요.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로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면 이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내장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시신경이 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경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눈에 여기 딱 중앙에 여기 기둥처럼 생긴 부분 여기 시신경이거든요. 시신경이라는 거 이게 눈에서 들어오는 신경들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들을 다 묶어서 뇌로 연결해주는 전선 같은 거예요. 신경이라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뇌로 이제 묶어져서 이제 전달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의 신경 가닥들이 점점 얇아지고 죽어나가는 게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내장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뭐 정상화나 뭐 개방각, 선천성, 2차성 굉장히 많은데 동양인은 특히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녹내장이라고 하면 이제 안압이 뭐 20, 30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압은 다 정상 범위인데 시신경이 자꾸 손상을 받아서 이제 죽어나가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 녹내장 환자분들 중에 나는 안압이 다 정상이었고 보통 인터넷 보면 녹내장 하면 안압이 높아지는 병인데 왜 나는 녹내장이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녹내장 중에 한 7, 80%가 정상안압 녹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압은 정상 범위지만 이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과에서 이렇게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증상을 느끼는 거, 본인이 주변부 시야가 조금 좁아지고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는 거의 말기까지 진행돼야지만 느껴요. 그리고 이제 녹내장의 특징이 시력이 안 떨어져요. 녹내장은 말기고 굉장히 위험하고 한데 시력은 1.0이 나오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왜냐하면 중심 시야로 보는데 대신 그런 분들은 거의 바늘구멍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주변 보는 시야가 하나도 없고 그냥 바늘구멍으로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딱 여기 시력은 좋지만 주변 시야가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이제 안과 검진은 꼭 특히 이제 60대 이상인 분들은 괜찮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뭐 건강검진 받는다 생각하고 안과로 오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안과가 잘 안 돼요, 검사가. 그냥 기본 검사만 하지 자세하게 이제 그런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녹내장도 뭐 단순하게 뭐 시력 검사하고 사진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야지만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만 보통은 이제 녹내장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건강하고 괜찮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이 다행인 게 예전에는 녹내장도 치료 방법이 그렇게 없었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안약이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녹내장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눈에다가 이제 구멍을 낸다든지 뭐 관을 박는다든지 그런 수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수술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극히 드물고 그 이유가 안약들이 치료에 필요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종류도 다양하고 효과도 좋고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만 잘하고 안약만 잘 넣고 하시면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녹내장이 있더라도 뭐 나는 불치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치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이 들면 또 계속 눈물이 나죠. 뭐 슬픈 일도 없고 뭐
그런 것도 보면서 자꾸 이제 눈물이 고이고 막 앞을 가리고 하는데 이것도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내가 감정이 풍부해서 내가 조금 예민해져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 내려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에 보통 눈물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이제 눈물 흘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요 눈물 흘림증의 원인은 대부분은 내려가는 길이 좁아져서 그래요.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약간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요 눈물이 내려가는 것도 여기 구멍이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눈물이 눈물샘에서 나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딱 코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눈물 많이 나면 콧물도 많이 나는 이유가 이 눈물 내려가는 길이랑 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 나면 콧물도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굉장히 좁아요. 여기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넓게 나오는데 굉장히 가는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좁아지게 되면 이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나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 병원에 오시면 검사를 해요. 일단은 눈물길이 얼마큼 좁아져 있는지 막혀있는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정말로 길이 내려가는 길이 어느 부분이 좁아져 있다, 그럼 요거를 넓혀줘야 돼요. 그냥 많이 좁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그냥 테스트 해보고 좀 약속을 좀 지켜봅시다 그러고, 정말로 좁아진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길을 조금 넓혀줘야 되는 시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수술은 이렇게 입구를 넓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이 길까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좁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넓힐 수 있는 특수한 실리콘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눈물 기술이 아프다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눈물 되게 많이 흘리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가 수술하자 그러면 아프다고 소문 들어가고 나 절대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아픈 이유가 이게 엄청 좁아졌을 때 오면 아파요. 초기에 조금 좁아질 때는 당연히 넓기가 쉽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픈데, 완전 막히기 직전에 오시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취도 해드리지만 뭐 모든 병이 똑같겠지만 초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안 아프게 치료가 되지만 오래 두면 결국에는 아파요. 그리고 성공률도 떨어지고, 당연히 많이 좁아질수록 이게 넓히는데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시면 초기에 차라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고생도 안 하고 더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 흘림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막이 이렇게 나이 들면 처져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결막살도 탄력을 밀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올라온 결막살이 눈물 내려가는 입구를 막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눈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막살 때문에 이게 이불감을 또 일으키거든요. 눈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눈이 좀 부어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이 결막살을 이제 고주파로 이렇게 당겨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막살이 부어있는 거를 이 고주파 치료를 당겨주게 되면 당연히 이불감도 좀 덜해지고 눈물도 당연히 입구를 막고 있는 이 결막살을 당겨주기 때문에 훨씬 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이게 겨울철이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난방도 하고 히터도 틀고 하기 때문에 건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뭐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더 피부로 이제 건조함을 느끼는데, 눈도 똑같이 건조해져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근데 이 건조증은 뭐 당연히 뻑뻑한 느낌도 들지만 충혈도 일으킬 수 있고요, 통증도 일으킬 수 있고, 이불감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나이 들면서 눈물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과도하게 핸드폰을 쓰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하면서 피로도가 쌓여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눈물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눈물약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인공두에 눈물약을 쓰게 되고요. 근데 눈물약만 쓰는 경우는 효과가 뭐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써도 효과가 별로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염증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눈의 환경을 조금 바꿔주는 치료도 같이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져요. 그래서 안약도 쓰고, 그리고 가습기도 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눈물이나 안약이 눈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눈물 내려가는 길을 막는 치료도 저희가 같이 할 수가 있어요.